네, 안녕하세요. 2016년도 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해설을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정답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뭘 틀렸는지 아니면 그 다음 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지금 몰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쵸?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네, 시험을 보시고 나서 정답을 확인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좀 보시든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으면서 이번에 2016년도 2회 때 어떻게 중학교 이제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이 방향이 출제가 되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25번까지 찬찬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다라고 하면 좀 방향을 잡는 계기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셔야겠죠. 2016년도 2회에는요.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 보이시죠? 아마 종전에도 좀 비슷했다라는 부분 아실 겁니다. 인간과 도덕, 그 다음에 예절과 도덕 파트 부분이 아무래도 50% 정도 출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매차, 누차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무래도 만점을 보시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국가와 민족, 현대사회, 인간과 자유에서는 변별력 있게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만약에 더 완벽하게 하신다면은 뭐 만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고득점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50% 정도가 나오게 되는 인간 예절과 도덕 파트를 좀 제대로 봐야겠다. 이 부분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합격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번에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국가와 민족 현대사회가 그래도 인간과 자유의 한 2배 정도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온 부분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과 자유 파트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제 경향에서 퍼센테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책을 다 보는 것보다는 요약해줘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있게 잘 꼭꼭 찝으셔가지고 네,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명언이나 격언 우리 친구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명상. 그렇죠. 명상은 살면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끔은 외부와의 소통도 조금 끊고 그다음에 뭐 눈을 감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바쁜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명언이나 격언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수련. 수련도 명상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참선도 마찬가지고요. 4번 좌우명이죠. 1번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좌우명들이 많아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틀렸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저는 여고를 나왔는데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시간만큼 미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면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냥 웃기라고 한 얘기죠. 사실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요런 재미있는 좌우명 그리고 또 학교마다 좌우명들 재미있는 것들 막 꼽아가지고요. 막 콘테스트 같은 거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좌우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학교 다닐 때 좀 생각이 나서 네 재밌는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도덕적 자율성을 갖춘 학생의 대답으로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제네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걸어다니라고 시켜서요. 네, 조금 약간 불량했죠? 그쵸? 2번, 뛰다 걸리면 벌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우린 도덕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3번 걸어 다니면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걷는 건 아니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4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도덕적인 친구죠. 네, 정답은 어쨌든 도덕적인 자율성을 갖춘 학생으로서 적절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좀 사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도덕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내 생각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과 이제 별로 도덕적인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평소에 내가 하던 행동과 조금 너무 좀 약간 이렇게 닭살 돋는 요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누차 강조를 드렸듯이 내 생각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 질문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고르셔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제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 정답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의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으로 공감, 사랑, 선한 의지 등이 있다. 네. 1번 도덕적인 문제. 네, 이거 도덕적인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토론. 네, 도덕적인 토론은요, 이 1번에 나왔던 도덕적인 문제를 설득력 있게 토론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도덕적인 실천 동기.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실천 동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4번, 도덕적 원리 검사. 그쵸? 도덕적인 원리를 검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부터 조금 약간 기분 안 좋아지신 분들이 벌써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죠? 요 정도 문제는 나와야 또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공정한 사회 제도의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기억, 사회정의 실현. 맞죠? 사회정의 실현. 제가 정답인 부분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표시를 하시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머릿속에 뭔가 지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표시 안 해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셔도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을 표시를 해보면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그리고 다른 거 봅시다. 디귿 국민의 기본권 축소. 물질 만능주의 사회 조성. 둘 다 정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확인하셨듯이 4번에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좀 쉽게 도출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시죠. 다음 격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며 한 번의 도덕적 행동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도덕적인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건 정답이 아니죠. 2번, 도덕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네, 이것도 아니죠. 3번, 도덕적인 사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도덕적인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그렇죠? 습관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도덕적 행동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낸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을 말한 4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 제가 전에도 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습관 얘기한다고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보셨던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전에 했던 얘기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앞이 까매지고 약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5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6번.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1번. 자존감을 갖게 해준다.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정답이 나왔네요. 이 자아정체성이라는 거 그쵸? 노력을 통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노력을 통해. 타고났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정답을 맞추셨을 거예요. 노력을 통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은 정답이 아니죠. 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선 2번이고요. 3번,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바탕이 된다. 네, 이것은 적절하죠. 4번, 삶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서 노력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6번에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찾는 문제네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가상의 공간으로 자율성, 익명성, 다양성 등이 있다. 네,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찾는 문제네요. 1번, 현실 공간. 그렇죠? 정보통신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 공간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지역사회. 네,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사이버 공간. 그쵸? 사이버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 맞기도 하고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됐죠. 그쵸?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사이버 세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형적인 단어인 자율성, 익명성,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3번 사이버 공간임을 아실 수 있고 4번 녹색 안전지대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린벨트 뭐 그린로드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린로드,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그린로드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녹지 공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항무제 아파트 짓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 같은 거 하면은 홍보하는 게 뭐죠? 숲 안에 지었다. 그쵸? 요런 거 홍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간 중에서 몇 퍼센트, 녹지율이 몇 퍼센트다. 요런 부분들 아마 홍보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 안전지대 혹은 그린 로드 아니면 녹지 공간 요런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7번에서 지금 자율성, 익명성,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사이버 공간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8번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가정생활, 그쵸? 가정생활 도덕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문제네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다툼을 하셨다.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역할 갈등. 네, 정답 나왔죠? 역할 갈등.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양성평등과도 조금 합쳐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일 그리고 여자가 해야 된다, 여자는 어떤 일,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역할 갈등도 맞지만 지금 양성평등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문제고요. 두 번째, 출산율 감소. 지금 현재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지문과는 관련이 없고요. 4번 세대 갈등. 네, 세대에 관련된 갈등은 안 나왔고 4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8번의 정답은 1번 역할 갈등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9번 문제 보시죠. 이성교제 장점, 그쵸? 장점을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기억, 바람직한 성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이성교재 장점 중에서 당연히 바람직한 성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요건 단점이죠. 단점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각자의 성이 갖는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요건 맞죠. 리을, 성적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성적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요것은 틀리죠.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 틀려요. 디귿은 맞고 리을은 틀리죠. 디귿은 맞고 리을은 틀리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쵸? 그래서 이성교재에 대한 아마 질문은 그 전에 기출문제를 확인하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보셨던 부분들인데 이성교재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성교재에 대해서 문제 나올 부분이 거의 뻔해요. 그쵸? 그릇된 성지식을 갖지 말자라는 부분이 거의 다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성교재를 나쁘게만도 보고 있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질문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고르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성교재 문제 그 다음에 혹시 시험 보실 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대화와 소통 적절하죠. 2번 양보와 타협 적절하고요. 3번 공감과 경청 적절하고요. 편견과 고정관념 그쵸? 요거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부분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로 당연히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4번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두 번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이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기 존중. 첫 번째부터 답이 나왔어요. 그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이런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다. 이런 부분은 자기 존중하고 맞는 거고요. 두 번째, 타인 존중. 그쵸? 타인 존중한다는 얘기는 어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3번, 가족 사랑. 네, 해야 되지만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4번,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사랑도 역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11번의 정답은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2번까지 한번 보죠. 1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기억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첫 번째, 용기. 네, 아니겠죠? 용기는 좋은 건데 버리라고 할 리가 절대 없겠죠. 2번, 지혜. 네, 지혜도 좋은 건데 버리라고 할 리가 없고요. 3번, 집착. 그쵸?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매달리지 말자라는 집착. 바로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식도 역시 정답이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서는 13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를 좀 해드리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